이렇게 5가지 그 목차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제가 최근에 그 한국지역정보화 연구 학회지에 지방자치단체의 빅데이터 도입을 위한 제언이라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 5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곳에서 3장과 4장이 제가 관련된 부분이었는데요. 공공 부분에 적용된 빅데이터 사례들을 32가지 발췌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4장에 여러 가지 관점별로 데이터를 좀 만들어서 적용 분야라든지 국가라든지 데이터 유형, 적용 지역 범위 등등을 만들어서 이제 한번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걸 하는 와중에 이제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떤 진행이 있는지를 한번 보고 싶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니아에서 그 정보화진흥원인가요? 거기서 만든 여러 가지 빅데이터 사례집들이 있습니다. 한 뭐 서너 종이 있는데 이미 여러분들도 친숙하게 알고 계시겠는데, 혹은 또 인터넷 자료에서 여러 가지 빅데이터 사례들을 73개를 선정해서 이제 사례에 대한 연구를 한번 해봤습니다. 뭐 연구 목적은 이제 우리나라, 그러니까 세계 빅데이터 사례들과 우리나라 사례들을 한번 비교해서 우리의 현 주소가 어딘지를 보고자 하는 것이겠고요. 그런 과정에서 뭐 가급적 문제점이라든지 뭐 개선점 같은 걸 좀 도출해서 인사이트를 좀 주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뭐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이제 그 73개 사례 안에 포함되어 있고요. 뭐 해외와 우리나라 사례 간의 비교, 뭐 숫자 비교, 뭐 비율 비교 이런 게 되겠습니다. 미국 사례, 또 워낙 또 미국이 굉장히 많은 사례 건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 사례와의 비교가 어떤 인사이트를 주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유형별로 보면 이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정형 데이터, 기존에 뭐 데이터 웨어하우스 등에서 많이 다뤘던 그런 유형의 데이터들과 또 빅데이터가 뜨면서 함께 뜬 그 소셜 데이터 혹은 뭐 센서 데이터 이런 쪽에 대한 뭐 증가 추세 이런 것들 좀 가늠해 볼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례 연구의 이제 한계점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 그 배경 설명이라든지 뭐 적용 기술이라든지 이런 게 담고 있겠지만 그런 거 한두 개 읽어서는 이제 전체를 조망해 볼 수 없다라는 그 한계점 때문에 한번 제가 메타 연구, 그러니까 빅데이터 사례 연구에 대한 연구를 해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사례는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읽어서 아시겠지만 그 내용이 굉장히 좀 한계가 있습니다. 또 제가 보고자 하는 관점이 안 담겨 있는 사례도 있고 뭐 많은 부족한 점들이 있었는데 그것들 갖다 이제 뭐 어떤 합리적인 판단하에 혹은 뭐 브레인스토밍 같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저만의 의견이 아니라 몇몇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담아서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정보화진흥원에 여러 가지 사례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석 목적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빅데이터 사례를 다각적으로 비교해 보자라는 게 이제 주안점이고요. 73개 사례를 정성적인 내용들이 담긴 73개 사례를 좀 정량화해서 현황표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유형을 분석하려면 여러 가지 관점이 필요한데 보다시피 이러한 관점들이 들어갔고 또 실시간성이라는 그 애플리케이션별로 빅데이터 사례별로 이제 굉장히 다급을 요하는 시급을 요하는 사례도 있겠고 좀 여유 있는 상태에서 빅데이터 정보를 활용하는 사례도 있겠는데 그런 실시간성에 대한 디멘전도 마지막에 한번 추가시켜 봤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이렇게 73개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현황표를 만들어 봤고요. 여기 그 아까 디멘전 말씀드렸는데 국가, 도시, 경위도 좌표. 경위도 좌표는 이제 이 각 도시의 경위도 좌표인데 나중에 이제 지도 공간에서 세계 월드맵 공간에서 이제 자료를 보기 위해서 넣은 거고요. 이어는 이제 적용 연도, 그다음에 데이터 타입이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로 분류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스티튜션이라 가지고 이제 공공기관인지 민간기관인지 그 사례가, 아무튼 이 사례의 이 하나하나 행위 그 각각의 사례를 나타내고, 그래서 73개의 레코드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분석 관점 수는 결국은 필드 수인데 이 한 칼럼 한 칼럼이 이제 13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분석 관점을 열거해 보면 좀 전에 보셨던 그 엑셀 표에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열거가 됩니다. 칸츄리와 뭐 시티는 너무 많아서 여기다 열거하지 않았는데, 칸츄리는 이렇게 한 열 몇 개 국가가 되겠고, 저건 이제 나중에 뭐 리전이나 컨티넨트나 뭐 이런 식으로 또 나눠질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연도는 2006년부터 2013년까지의 사례인데,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니아 사례의 그 보고서가 대부분 다 2013년에 7월에 발간된 거기 때문에 2013년 후반기에, 아직 뭐 우리가 지금 현재 11월을 살고 있는데 후반기에 있는 빅데이터 사례는 여기 지금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타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정형 데이터냐, 반정형 데이터냐, 비정형 데이터냐. 그다음에 또 데이터 타입 2는 또 공공 데이터냐, 금융 데이터냐 등과 같은 내용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타입 3에서 그 CCTV 데이터냐, 일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냐, 문서냐, 센서 데이터냐, 소셜 데이터냐, 오디오 데이터냐, 아니면 뭐 유전자 데이터냐, 의학 쪽에 뭐 이런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인스티튜션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퍼포스인데, 그죠? 빅데이터 이걸 사례 혹은 그 적용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얘기죠.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범죄라든지 뭐 복지 서비스 뭐 등등과 같은 그룹핑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스코프 컬렉션, 스코프 애플리케이션인데 적용 범위를 얘기하는 건데, 그걸 한번 수집 지역 범위, 그다음에 적용 지역 범위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다음에 타임 래그 아까 보셨던 그 실시간성을 디멘전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 카운트랑 레이쇼는 뭐 그 사례 건수이고 비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것이 이렇게 9가지 차원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시티니 그 국가 이런 것들은 이제 로케이션 디멘전으로 볼 수 있고, 데이터 타입 세 가지가 있지만 그것을 뭐 데이터 타입 디멘전으로 볼 수 있어서 이게 축약을 해서 보면 9개의 디멘전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그 데이터 마트나 데이터 웨어하우스 쪽 혹은 올랩 다차원 분석 이런 쪽에서 늘 얘기하는 것이 이제 뭐 뷰 그룹의 숫자다, 분석 가능한 뷰 그룹의 숫자다. 그걸 한번 계산해 보면 총 36가지 뷰 그룹이 있겠고, 여기 지금 죄송합니다. 여기 지금 그 원으로 동그라미로 가지고 있는 그 셀 숫자가 36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 요 뷰는 국가별, 연도별 어떤 빅데이터 뭐 증가 추세라든지 이런 걸 볼 수 있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그 많은 것 중에서 이제 저 분홍색으로 있는 내용들을 앞으로 이어질 여러 가지 분석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사실 뭐 보고자 하면 뭐 굉장히 많은 뷰들이 또 각각의 뷰 그룹에서 산출되지만, 지금 뭐 발표 한정된 시간 내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선택적으로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저렇게 이제 분석 뷰들은 제가 사용하는 그 태블로라는 소프트웨어에서 이렇게 디멘전과 메저로 나누어져서 이제 분석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스토리가 있고 그 73개 사례이지만 거기서 워낙 관점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다각적인 분석을 할 수 있지만, 일단 뭐 오늘 여기서는 전 세계 빅데이터 활용 일반 현황과 한국과 세계 빅데이터 활용 차이점 분석, 그다음에 공간 시각화 분석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 태블로라는 소프트웨어, 특히나 제가 이제 무료 버전인 퍼블릭 버전을 쓰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태블로 초기 화면이고, 이렇게 그 특정 데이터가, 제가 사용하는 엑셀 파일이 빅데이터 케이스라는 파일인데, 그걸 갖다 링크하게 되면 이렇게 디멘전과 메저로 나눠지고, 이것이 이제 기초 화면인데 여기다 이제 드래그 앤 드랍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뷰가 생성됩니다. 뭐 표도 있을 수 있고 차트도 있을 수 있고, 이 경우는 이제 세계 지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또 연도별 세계 지도 내용을, 분석 내용을 디스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 일반 현황을 일단 볼 것 같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3가지 사례가 있다. 이것을 갖다 이제 뭐 우리나라와 기타 지역으로 나눠보면 우리나라의 사례가 21가지고 나머지 사례가 52가지다. 이걸 또 미국으로 나눠보면 미국은 52가지 중에서 이제 33가지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73개 중에서. 그 다음에 이제 또 그걸 인스티튜션, 공간이나 민간으로 나눠보면 이런 식으로 브레이크가 되고요. 그것을 또 이제 이 둘을 또 그죠? 2x2로 또 나눠보면 이런 식의 분포를 가지게 됩니다. 한국은 공공이 11개 사례가 있고 민간이 10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을 또 이제 그 리전별로 나눠보면 노스 아메리카가, 미국을 포함한 노스 아메리카가 크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일본, 싱가포르를 비롯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시 또 저 리전을 국가별과 도시별로 나누면 이렇게 국가별로 나누면 또 이런 분포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가 전체 사례에서 73개 사례 중에서 꽤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타입의 가장 기초적인 그 데이터 타입 분포로 나눠보면 공공 데이터와 민간 데이터의 분류가 정형에 있어서 이렇게 구분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또 역시 우리나라와 해외 기타 지역으로 또 나눠보면 이런 분포가 있는데 미국은 그 공공 쪽에 정형 데이터의 포션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공공과 민간 간의 편차가 별로 없다는 것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데이터 수집과 데이터 적용에 관한 얘기인데 대부분의 이제 이런 쪽으로 그죠? 많은 출연이 하고 있고 요 케이스가 좀 드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즉 글로벌 수준에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적용은 국가 수준에서 한다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유전자 데이터라든지 이런 내용들, 의료 사례들이 왕왕 이쪽 사례 또 테러 관련되는 사례들이 이런 셀에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것은 이제 또 한국과 세계와의 그 밖의 나라와의 차이점을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여기 지금 적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우리나라고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제 세계입니다. 우리나라의 외국의 사례는 이제 2006년부터 좀 출현하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사례가 출현했다는 것이고 그 이후에 이제 좀 저런 분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3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월까지 사례이기 때문에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나 전 세계적으로도. 그 다음에 이제 공공과 민간으로 또 이 슬라이드를 또 분류해 보면 이런 분포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공공 쪽에 2011년에 꽤 많이 있었고 사례가 출현했고 또 민간 쪽은 이제 2009년과 2012년에 꽤 많았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적용 지역 범위, 데이터 컬렉션, 데이터 애플리케이션을 보면 우리나라는 이제 글로벌 수준에서 적용되는 사례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 좀 시사점이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유형을 이것이 이제 데이터 유형 1이고 이게 이제 데이터 유형 2인데 그것을 보면 이제 저런 분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형 데이터의 사례가 많고 반정형 데이터의 대표적인 실제 데이터 타입은 센서 데이터입니다. CCTV니 센서 데이터입니다. 비정형 데이터의 또 대표적인 그 데이터 타입은 소셜 데이터입니다. 블로그나 트위터 등과 같은. 아무튼 그 우리나라의 그 비정형 쪽 적용은 남못지 않으나 반정형 센서 쪽은 좀 약하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반정형 쪽에 센서 데이터 보이시고, 그다음에 이제 소셜 데이터는 꽤 우리가 좀 비중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센서 데이터에 비해서. 그다음에 이걸 연도별로 또 분류해 봤는데요.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가 2009년부터 빅데이터 사례가 이 빨간색 출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이제 보이고 각각의 이제 데이터 타입 분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정형의 사례가 없다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다음에 역시 또 2010년에도 반정형 즉 센서 데이터 사례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2011년 이후부터는 약간씩 우리나라도 센서 데이터에 대한 사례가 나오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한국과 세계 차이점, 한국과 세계 차이점이 있는데요. 반저형 데이터,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하여튼 저는 뷰로 또 볼 수 있고요. 이것도 유사한 뷰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 실시간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빅데이터 사례의 목적과 실시간성. 아무래도 이제 뭐 재난이라든지 범죄라든지 그것이 이제 다급을 요하는, 시급을 요하는 사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비중이 높죠. 세컨드급의, 그죠? 1초 만에 결과가 나와야 되는, 감지해야 되는 이런 사례가 있으면 좋겠지만 아직은 뭐 1분 수준의 분석이 탐지되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그다음에 이걸 또 이제 똑같은 시트를, 슬라이드를 우리나라와 또 세계를 또 나눠보면 이렇게 우리나라가 아직은 요 시급을 요하는 사례에서는 적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는 거, 세계에 비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것을 또 아무래도 이제 그 좀 시급을 요하는 포션보다는 좀 데일리 혹은 위클리 정도의 좀 긴급함이 덜한 데이터 분석 적용 사례에 빅데이터가 적용되고 있다는, 우리나라의 경우 비중이 좀 높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제 민간 부분과 공공 부분에 대한 차이점을 한번 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역시 실시간성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걸 연도별로 또 브레이크 다운 해봤습니다. 볼 것 같으면, 요약해 볼 것 같으면 그 초단위의 긴급성을 요하는 그 사례가 이 빨간색이 우리나라 건데요. 2013년에 돼서야 출현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전에도 우리나라 출현한 사례는 있지만 시간 단위, 데일리 단위, 위클리 단위, 미닛 단위, 아워 단위, 뭐 이런 약간은 긴급함이 덜한 사례들이 많다. 그렇지만 2013년부터는 우리도 시급을 다투는 그런 사례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지금 그 공공과 민간 사례인데요. 또 우리나라와 이제 해외 사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연도를 또 추가해서 분석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각 도시들을 한번 분포를 봤습니다. 이것은 국가고 이쪽이 이제 도시인데 우리나라에 이제 속한 도시들의 사례입니다. 각 우리나라 빅데이터 사례가 저런 도시들로부터 나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앙행정부가 있는 서울에 사례가 제일 많고요. 그리고 또 미국도 역시 연방정부가 소재해 있는 워싱턴 DC와 많은 주정부들이 소재해 있는 도시들이 빅데이터의 산지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또 도시를 보는데 많은 데이터 중에서 CCTV와 센서 데이터, 소셜 데이터, 오디오 데이터만 좀 비정형 데이터면서 좀 특화된 데이터만 한번 봤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에 6개 사례, 대전에 1개 사례, 성남에 1개 사례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또 연도별로 나눠봤는데요. 소셜 데이터와 이제 센서 데이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센서 데이터는 아직 2009년에 출현하지 않았고 소셜 데이터가 처음으로 비정형 데이터로서 출현했고, 그다음에 이제 2011년 돼서야 이제 센서 데이터가 출현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제 지도 공간에서 데이터를 보는 얘기인데요. 글로벌 수준에서 적용된 거, 내셔널 수준에서 적용된 거, 리저널 수준에서 적용된 거. 미국의 경우는 뭐 그 3가지 적용 수준이 다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우리나라나 아시아권에서는 이제 글로벌 수준의 적용은 없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이제 공공과 민간 간의 사례 분포인데, 뭐 하여튼 그 유럽권은 좀 민간 사례가 좀 많고, 저 고동색이 좀 적지 않습니까? 중서부 지방에는 이제 민간 사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유형의 얘기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이제 빅데이터 적용 목적입니다. 적용 목적의 분포인데 뭐 이 정도 갖고는 안 되고 사실은 더 드릴 다운해서 지도에 드릴 다운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타임 레그 혹은 뭐
타임리니스 이런 시급성을 얘기하는 슬라이드인데요. 하여튼 적색으로 짙은 색이 될수록 시급을 요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미국을 좀 드릴다운 해보면 이런 식의 분포가 있겠고요. 또 한국을 드릴다운 해보면 또 이런 식의 분포가 있겠습니다. 뭐 서울 또 지역을 또 한 단계 더 드릴다운하면 또 더 상세한 얘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슬라이드인데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메타 연구를 좀 해볼 생각이 있어서 이런 연구를 시작했다. 즉 빅데이터 사례 연구가 여러 개 있는데 그것에 대한 연구를 한번 해봤다라는 시사점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존 사례 연구가 알다시피 이제 글로 작성되어 있는 그 정성적인 연구인데 그걸 읽어봤자 전체를 못 보는 그런 상황일진데 그래서 그런 상황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좀 어떻게 정량적으로 한번 분석해보자.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사례를 가지고 분석을 해봤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례에 존재하지 않는 디멘전들이 많습니다. 제가 보고자 하는 그런 관점들이 사례 내용에 글로 표현 안 돼 있는 경우, 어디에는 있는데 다른 사례는 없는 경우, 그 사례를 버리기보다는 좀 어떻게 우리가 좀 창의적으로 그 사례를 좀 더 이해를 좀 높이고 스스로 또 다른 또 자료를 추가 자료를 또 익혀서 거기서부터 이제 필요한 그 필드 값들을 유추해내는 그런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차원 항목 값을 각 사례 간 상대 비교하여 이제 결정했습니다. 꽤 주관성이 높은 부분이지만 버리긴 아까워서 그 사례를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다차원 분석에 의해서 지금 보신 것과 같이 아주 다각적인 관점에서 데이터를 볼 수 있다. 국내 빅데이터 활용 사례를 이제 해외 사례와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관점별로 뭐 적용 연도별, 적용 목적별, 데이터 타입별, 민간 공공별 뭐 등등과 같은 그런 관점에서 비교하게 되면 뭐 우리나라의 빅데이터 활용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이제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데이터 시각화, 공간 시각화, 시간 시각화, 뭐 분포 시각화 등과 같은 얘기를 해서 가급적 더 많은 그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비율을 제공했다라는 게 제 연구의 시사점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체로 이제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한 5분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Q&A를 받기보다는 여기 제 메일 주소가 있는데 혹시 이 연구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제가 그 자료를 이 PPT 자료뿐만 아니라 아까 보신 그 엑셀의 현황표 자료 그 73개의 레코드와 13개의 그 열이 있는 그 엑셀 자료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